큰 손들의 큰 돈은 어디로 모이고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수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수급이 보인다. 힌트맨 이상준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요, 여러분들 그냥 시청만 하지 마시고 직접 참여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수급과 그에 맞는 전략을 또 세워드리니까 유튜브 채팅창을 이용하셔서 종목 이름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을 대상으로 좀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종목을 좀 접수 받는 동안 좀 수급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주 수급을 한번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제 외국인이 드디어 코스피에서 주식을 샀습니다. 돌아왔다고 느꼈었는데. 9일 만에 샀는데요. 네. 오늘도 지금 오후에 그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팔고는 있는데 순매도 규모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오늘도 순매수로 좀 전환됐으면 좀 하는 희망사항이 있고 네. 외국인이 어제 어떤 종목 샀는지는 뻔히 아실 것 같아요. 외국인이 그 코스피에서 700억대 매수를 기록했는데 네. 삼성전자는 800억 이상 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샀다, 인덱스를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기관은 요새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이라든지 이런 금융지주사 두 종목 찝어서 좀 많이 사는데 네. 이 종목들이 여간해서 시세가 잘 안 내요. 왜 그러냐면은 기관이 살 때는 외국인이 팔고 외국인이 살 때는 기관이 팔고 조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싼 가격인데 좀 아쉽습니다. 코스닥은 데이터가 진짜 매수 데이터가 거의 잘 안 잡혀요. 요새 너무 빈약한 데이터고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종목이랑 똑같은 종목이 또 기관 외국인이 산 종목이 나오네요. 펄어비스. 지난주에도 이 방송 시간에 펄어비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수급 연속성 나오는 종목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펄어비스 같은 종목은 수급의 연속성이 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수급 이슈는 기관 매도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기관 매도는 금융투자 매도다. 이렇게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 아, 금융투자가 주로. 예,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3월, 4월에 이어서 5월 달에도 코스피에서는 그 국내 기관이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좀 쪼개서 봤어요. 근데 제일 좌측에 있는 게 기관 전체 매매인데 두 번째 있는 게 금융투자 매매예요. 기관 전체 매매보다는 금융투자가 더 팔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주체들은 찔끔찔끔씩이지만 좀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만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금융투자가 5월 달에 어떤 주식을 팔았는지를 살펴보면은 대략 한 전체적으로 1,800억 팔았는데 네.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입니다. 금융투자라는 거는 증권사 상품이 주로 있는데 네네. 종목을 투자할 수도 있고 뭐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인덱스 매매가 상당히 많은데 금융투자가 증권사가 직접 투자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출신이 이제 펀드에 들어가 그렇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종목을 팔았다기보다는 인덱스를 팔았다 이렇게 보면 좀 맞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체별로 찔끔찔끔씩도 샀는데 그중에서도 5월달에 가장 많이 산 주체는 연기금 등이거든요. 네. 국가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해서 연기금 산 종목들 살펴보니까 통신주가 좀 눈에 뜨이는데 통신주는 최근 들어서 또 그 매수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고 네네. 매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나마 눈에 딱 들어오는 종목이 카카오. 얼마 전에 블록들 때문에 한번 좀 그렇죠. 추세의 네네. 스크래치가 한번 났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도 사고 있고 연기금도 꾸준히 사고 있고 수급의 연속성이 보이는 종목은 카카오 정도가 눈에 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들을 살펴봤고 이번 그 수급을 좀 이번 주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봤어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사실 방송 전부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담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 종목들을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전력부터 볼게요. 워낙 많은 네. 분들이 이 주가 하락 그리고 52주 신저가였죠.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가 한국전력은 사실은 실적상으로 보면은 출구가 잘 안 보여요. 네. 뭐 실적이 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지금 수급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이 팔고 있고 기관은 조금 사는데 기관이 워낙 미미하게 사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 이 빨간 선이 외국인 그 매매인데 네.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후 돼서 외국인 매도 강도가 더 세지고 있죠. 점점 더 많이 팔고 있죠. 그래서 많이 빠졌다 그래서 지금 접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오늘도 수급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많이 있습니다. 손해 보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팔 가격은 지났잖아요. 그래서 파시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적어도 지금 물탈 타이밍은 아니다. 이 정도 말씀은 알겠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파시라 말라 이 말씀은 제가 송구해서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도 한번 봐주세요. 사실 호텔신라가 호텔신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10만 원도 넘어서고 그래서 사셨던 분들 많을 텐데. 호텔신라요. 호텔신라는 오늘은 수급이 비교적 나쁘진 않습니다.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추세가 이 종목이 올라가다 꺾이기 시작한 게 그때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시내 면세점 서울에서만 네네. 특허를 세 군데 내준다는 얘기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 올라가는 게 사실 상해 증시 강세랑 상당히 연관이 깊었거든요. 그리고 위안화 강세. 네네. 근데 이게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면세점 모멘텀은 전체적으로는 약한데 오늘은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는 흐름인데 전체적으로는 수급 흐름은 나쁘진 않은 흐름이다. 근데 연속성이 나올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지금 있습니다. 들어가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돌다리 두드려봐야 되는 상황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KINX가 들어왔어요. 이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역시 평소 거래보다 거래가 굉장히 떨어지는 종목이고요. 오늘 지금 주가는 플러스가 나 있는데 수급 흐름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뭐 기관 외국인 매매는 기관이나 세력 매매는 그다지 잡히는 게 없는데 외국인이 쭉 팔고 있죠. 지금 뭐 쫓아가면서 파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종목은 한번 일봉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많이 단기간에 좀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 차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대량 매물이 나오면 거래가 늘어나잖아요. 네네. 근데 거래가 평소에 거래보다는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들고 가셔도 괜찮을 거다. 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들고 가도 괜찮겠다. 자, 이어서 아모그린텍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그니틱 오늘 수급이 좋은 종목인데 네. 이 종목도 역시 거래는 별로 찔리질 않고 있어요. 오늘 수급은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오후에 그 기관 매수세가 조금 더 크게 세게 들어오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는데요. 이 종목도 일봉 차트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아모그린텍 일봉 좋네요. 일봉, 주봉, 뭐 이런 종목이 지금 이 고점 돌파하면은 좀 시세가 나잖아요. 네네. 눌림목을 주더라도.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는 종목이다. 아모그린텍은 사실은 기업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네. 수급이나 일봉을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조금 더 있습니다. 들고 가면서 수익률을 높여도 될 것 같은 그렇습니다. 수급이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종목 더 있습니다. KT인데 어떻습니까? 그 통신주의 그 매수 강도가 좀 약해졌다고 약해졌어요. 말씀하셨으니까요. 최근에 좀 약해졌고요. 오늘 KT는 수급이 좋지 않고 어제도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이 네, 한번 확인해보죠. 이 종목은 외국인이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도가 다 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 매매가 중요한데 네. 기관이 최근에 파는 흐름이 어제도 팔고 그저께도 팔고 오늘도 지금 4월째 지금 그 매도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재 중에서 글쎄요, 수급만 그 관점에서만 본다 그러면은 KT는 LGU 플러스나 SK텔레콤보다는 조금 후순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사실 이 있습니다. 질문을 보내실 때 KT를 추가 매수하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을 함께 보내셔서 통신주를 사시고 싶다 그러면은 KT 말고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좀 권해드립니다. 이건 LGU KT 들고 플러스나. 있는데 다른 걸로 그래서 뭐 KT만 몰빵할 이게 참 필요 없잖아요. 포트폴리오에 네. 그게 넣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또 그렇다. 그렇게. 근데 뭐 통신주 좋아하시는 네네. 분들은 또 통신주만 좋아하시니까요. 네네. 근데 뭐 통신주는 길게 들고 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글쎄 저는 KT는 좀 우선순위에서 조금 후순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뭐 제 개인적인 선호도이기 때문에 네네. 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적으로 저희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 종목들 봤는데 종목 한 가지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번 봐주세요. 스튜디오 드래곤요. 네. 요즘에 좀 요새 그 엔터주들이 조금씩 들어올락 말락 하는데 연속성이 떨어져요. 오늘 수급이 상당히 안 좋네요. 기관 외국인이 아주 세게 매도하는 좀 여기 파란색으로 좀 매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하고 있다는 기계적으로 저희가 잡아내는 네네. 동시 매도 사인이거든요. 상당히 수급은 오늘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 전부터 좀 외국인 매도 강도가 더 세지기 시작했고 그다지 수급은 오늘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고요. 엔터주는 수급이 뭐 연예 기획사라든지 최근에 일부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JYP 엔터라든지 네. 장중에도 수급 흐름이 좀 변하고 네. 변덕이 심해요. 이럴 때는 조금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연속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의 수급은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오늘장의 수급 평가를 한번 내려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시면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그러니까 찾을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5월달 들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데 네네. 이번 주 들어서는 매수 데이터가 너무 안 잡혀요. 네. 그래서 좀 적응하기가 종목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가 다 들어와야지 그거 보고서 그중에서 고를 텐데 네. 선택의 폭이 너무 좁고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도 찾기가 어려운데 두 가지 정도 좀 관점에서 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뉴스에 웃고 울고. 중국 뉴스에 오늘 웃은 종목이 있어요. 수급이 들어오고 아이디스입니다. 지금 수급이 더 세게 들어오는데요. 네. 아이디스는 경쟁업체인 중국의 CCTV 만드는 업체가 네네. 미국에서 블랙리스트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하이크 비전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아침부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세게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우는 주식이 있죠. 요새 수급이 너무 망가진
5G 대장주였는데 네. RFHIC는 화웨이 의존도가 너무 강한 회사예요. 그래서 화웨이 때문에 지금 멍이 드는데 기관이 거의 물량을 좀 퍼붓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반등을 시도를 했었는데 외국인 기관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 수급이 못 받쳐주니까 반등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좀 그 눈에 탁 들어온 쪽이 아까 이제 그 박민영 카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코스닥 150 신규 편입된 12 종목이 네네. 상당히 수급이 세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AB일보 AO 같은 종목이 아침부터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계속 좀 수급이 꾸준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네. 대체로 수급들이 좀 들어온 쪽이 이런 쪽으로 들어온 꼭 있고 그러니까 이 오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특징이 없다는 얘기예요. 국지적인 부분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네네. 오늘 그런 시장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은 지수는 바닥을 얼추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네. 외국인 매수 전환하는 것도 그렇고 네. 오늘도 글쎄 오늘 매수 전환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요. 네. 특히 무엇보다도 시장을 교란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환율이 너무 급등했던 얘기인데 환율 1,200원이면 이제 거의 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감대가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네. 1,200원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펀더멘탈 상으로 글쎄 별로 잘 이해는 안 가는 상황이고 네네. 이런 정도는 좀 생각하면은 지수가 더 빠질 자리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시장 에너지가 너무 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뭐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불같이 반등하고 뭐 이런 상황은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여전히 뭐 지금 일단 단계에서는 주식을 줄일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종목 수를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역시 뭐 최근에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주 앵커가 이번 어닝 시즌은 실적의 주가가 잘 반응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저희끼리 이제 예. 얘기를 근데 했었죠. 네. 뭐 실적 보고 종목 좁혀서 접근하는 전략. 무리하게 주식을 줄일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 수를 늘리기도 좀 힘든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성준 소장의 입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좀 적극적으로 담아봐도 될 만한 수급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리게 기대해 볼게요. 저도 학수고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힌트맨 이상준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